아줌마 포토샵 어진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07년도에 있었던 자격증 시험의 일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험 문제이고요. 결과물은 이와 같이 넣어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자, 열기구 이미지를 클리핑 시켜서 필터를 주는 겁니다. 자, 레이어 병합을 시켜서 필터를 주는 게 제 1차 작업인데요. 1차 작업을 끝내고 2차, 3차로 작업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이와 같은 모든 이미지가 제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이 열기구 이미지를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기를 줄여서 안에 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보다는 조금 더 고난이도로 클리핑을 이용을 해보도록 합니다. 클리핑에 관한 강좌는 이미 하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하실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클리핑에 관한 것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클리핑을 하기 위해서는 클리핑 도구가 필요합니다. 클리핑 도구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안에 보이는 이 부분을 클리핑 도구로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홀리건 라소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펜 툴을 이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컨트롤 키와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이미지를 확대를 해보면, 자, 지금 모니터의 화면이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리건 라소 툴로 작업을 하다 보면 약간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작업에서는 펜 툴로 해서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패스 선택하시고요. 펜 툴 선택합니다. 초점 찍어 주시고요. 자, 곡선이니까 마우스 손 떼지 말고, 자, 마우스를 상하 좌우 움직여 가면서 자, 모니터 화면과 잘 맞추도록 합니다. 자, 이 부분을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움직여 주도록 합니다. 자, 이 핸들선을 이쪽 방향으로 꺾어 주면 되겠죠. 자, Alt 키 클릭하고 핸들선을 자침과 같이 잡아당겨서 자, 이와 같이 꺾어줍니다. 방향을 아랫방향으로 꺾어주는 것이죠. 자, 다음 점 찍고 이 부분도 약간 곡선이기 때문에 약간 비틀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로 Alt키를 클릭을 해서 자, 지금과 같이 앞선 핸들선을 꺾어주도록 합니다. 자, 점을 찍고요. 살짝 움직여서 모니터의 모양대로 맞춰줍니다. Alt키 클릭한 상태에서 앞선 핸들선을 이와 같이 방향을 꺾어주고요. 자, 초점을 만났을 때도 마우스 손 떼지 말고 모니터 화면과 잘 맞추어 줍니다. 자, 이와 같이 잘 맞추었다면 컨트롤 키와 엔터 클릭해서 잘라내어서 복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J 하면요. 자, 지금과 같이 자, 이 부분만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클리핑 도구가 될 거예요. 컨트롤 알트 숫자 0 클릭해서 화면을 100%로 돌려놓고 이미지를 클리핑 시켜 보도록 합니다. 자, 무브 툴 선택하고 열기구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옮겨 놓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도구 위에 이미지를 올려놓고 Al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두 레이어의 경계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 레이어 2번의 열기구가 레이어 1번 클리핑 도구에 이와 같이 쏙하고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미지를 클리핑 도구를 이용해서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미지를 병합을 하도록 합니다. 병합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레이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레이어 2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 키 클릭하고 백그라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레이어가 모두 합쳐지죠. 컨트롤 키와 E 클릭해서 자, 지금과 같이 백그라운드의 상태를 만듭니다. 자, 1번 문제는 오션 리프를 적용하여 주는 건데요.
자, 필터에서 디스톨트, 오션 리플을 클릭합니다. 자, 오션 리플은 물에 비친 듯한 효과를 주는 것인데요. 자, 지금과 같은 효과입니다. 자, 현재 시험 문제에는 어떤 수치를 입력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완성작과 비슷한 사이즈를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수치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두고 OK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완성작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완성작과 비교해보니 비슷한 수치에 오션 리플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8번을 이용을 해서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하드라이트라는 합성 모드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것은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주라는 말인데요. 자, 그와 같은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키보드가 8번 이미지인데요. 8번 이미지를 병합을 해서 위에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끔 애들레어 마스크를 적용을 하고 하드라이트를 주라는 말인데요. 자,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무브 트리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키보드를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자, 이와 같이 옮겨주고 애들레어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 지금과 같이 애들레어 마스크를 클릭을 합니다. 전경색은 검정, 배경색은 흰색으로 하고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자, 지금과 같은 그라디언트 모양이 나와야 되죠. 자, 갈수록 투명하게 되는 그라디언트 모양을 선택을 합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 자, 라인 방향으로 하시고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이고요. 리버스는 체크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앞선 부분이 1번이 되겠고요. 자, 뒷부분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는 검은색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를 자, 완전히 가려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위에서 아래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아래로 그어주면 자, 지금과 같이 그라디언트가 직선으로 이쁘게 효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가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Shift 키를 클릭을 하고 자, 아래로 그어줍니다. 자, 이와 같이 한 후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자, 합성 모드를 하드라이트로 주라고 했으니까 하드라이트 클릭하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지금과 같은 세이프 모양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각 마켓 툴을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시험 문제에 세이프 도구를 이용을 하고 색상을 이와 같이 주어서 자, 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글자를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도 한번 해보죠. 자, 기본으로는 커스텀 세이프 툴이 나와가 있습니다. 어떠한 툴이 나와가 있더라도 지금 이 툴은 한 항목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어떤 툴이 나와 있더라도 이 툴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렉탱귤러 툴 선택하시고요. 안에 색상이 채워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세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색상이 아까 99000이었습니다. 레이어에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주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제시된 색상 값을 주고 OK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타입 툴 선택을 하고 먼저 영어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한 가지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렉탱귤러 툴로 사각 툴을 만들고 타입 툴을 선택을 하면 지금 현재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타입 툴에 동그랗게 점점점이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뭔고 하니
이 타입 툴이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자, 8버전부터는 이와 같이 패스선을 따라서 글자가 입력이 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이 패스선과 글자 타입 툴이 가까이 만나면 아, 작업자가 이 패스선을 따라서 글자를 입력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먼저 포토샵이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작업이 아니고 안쪽에다가 글자를 입력을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아이콘이 나올 때는요, 안에다가 글자를 입력하지 말고 자, 멀찍하니 떨어져서 글자를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무브툴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면 되겠죠. 핫선물 이벤트라는 글자부터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글자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글자 레이어를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글자를 완성작과 같이 글자의 폰트와 그리고 글자의 여러가지 레이어 스타일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체를 먼저 자, 영어의 기본체인 아리얼 블랙으로 맞춰보도록 합니다. 자, 타입 툴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폰트명을 아리얼 블랙으로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글자의 크기를 50픽셀로 바꿔줍니다. 자, 이와 같이 수치를 바꾸었지만 글자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자, 이때에는 포토샵의 빈 회색 화면을 한번 클릭하여주면 자, 지금과 같이 됩니다. 자, 글자의 띄워쓰기도 맞춰주어야 하는데요. 상단에는 글자의 띄워쓰기를 맞춰주는 옵션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상단에 있는 캐릭터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자, 지금과 같이 캐릭터 창을 열어주시고요. 글자의 크기 바로 옆에 띄워쓰기가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때는 크기만큼 같이 50으로 입력을 하셔도 좋겠고 혹은 오토로 입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토로 한 후에 컨트롤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글자를 알맞은 곳에 배열을 합니다. 자, 완성작을 보니까요. 자, HSE는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소문자로 입력을 한 경우에는 대문자를 입력하는 부분에만 이와 같이 블럭을 설정을 하고 캐릭터 창에 있는 올 캡스를 클릭하여 줍니다. 자, S도 마찬가지고요. 자, E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블럭을 설정을 하고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올 캡스를 클릭하여 주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글자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글자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글자 레이어를 한번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자,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롭 샤도우와 이너 샤도우를 주라고 되어 있지만 어떠한 수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기본 수치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스트로크는 선은 두께를 이루하고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글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중에 드롭 샤도우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하고 이너 샤도우도 기본으로 두고요.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컬러는 흰색으로 FFF인지 확인하시고요. OK를 클릭합니다. 자, 글자의 두께는 2로 하고 OK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때 시험 문제와 이행되지 않은 것이 글자 폰트의 색상입니다. 글자 폰트의 색상을 66CCFF라고 하라고 했으니까요. 자, 다시 글자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상단에 있는 컬러를 클릭을 해서 색상 값을 바꾸어 주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시험에 출시된 색상 값을 주고 OK를 하면 자, 이와 같이 자, 글자 폰트명이 시험에 출제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글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글은 도둠체이고요. 글자 크기는 15픽셀이고 흰색으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글자를 입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글자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글자 레이어를 한번 클릭합니다. 자, 글자의 색을 흰색으로 맞추고요. 자, 글자의 크기도 12픽셀로 맞춰주고, 자, 여전히 글자의 크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커서가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포토샵의 빈 회색 화면을 한번 클릭하면, 자, 지금과 같이 15픽셀의 글자 크기로 되었습니다. 글자의 폰트명도 바꿔보도록 합니다. 자, 도둠체로 하라고 했으니까요. 도둠체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완성작과 같이 적당한 곳에 배열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작업 후에 다시 한번 완성작을 보면요. 자, 지금 우산 든 남자를 배경 없이 이와 같이 자, 이미지 합성을 시켰는데요. 자, 이와 같은 작업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와 같이 검정과 흰색으로 해서 색상의 대비가 아주 또렷한 경우에는 배경색을 추출해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에는 마술봉투를 이용을 하지 말고 자, 지금과 같이 매직 이라이저 툴을 이용을 하도록 합니다. 자, 매직 이라이저 툴을 이용할 시에는 컨티거스를 체크할 것인지 체크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이미지 안쪽으로 보면 흰색이 전혀 없죠. 자, 하지만 팔꿈치 안쪽으로 보면 배경에 흰색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 우산 든 신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지워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컨티거스의 체크를 클릭해서 없애준 다음에 배경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매직 이라이저의 툴의 경우는 이와 같이 한 방에 원하는 색상을 지워주기도 하면서 자, 백그라운드를 레이어 0번으로 전환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배경색을 한번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이미지가 지워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강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 지금의 그 매직 이라이저 툴을 이용을 할 때는 배경색이 단색이거나 혹은 비슷한 계열의 색상일 때 가장 적절한 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 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브 툴 선택을 하고 자, 신사를 옮겨주도록 합니다. 자, 이 이미지는 내려놓고요. 자, 완성작을 한번 보면 이미지가 상당히 작고요. 그리고 글자 폰트 한글 바로 아래 레이어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어 2번을 드래그해서 한글 바로 밑에 놓고요. 컨트롤 키와 T 클릭해서 이미지를 줄여줍니다.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같게 줄여지기 위해서 Shift 키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지금과 같이 줄여주도록 합니다. 자,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조금 더 줄이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얼마 크기로 줄이라는 수치가 없기 때문에 자, 완작과 비교해 보면서 대충 눈대중으로 이와 같이 줄여야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시고요. 조금 더 줄여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T 클릭하시고요. 자, Shift 키 클릭한 상태에서 자, 이미지를 줄이고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완성작이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간단하게 레이어 스타일과 필터의 몇 가지를 이용을 하시면 이와 같이 자, 완성작처럼 아주 멋지게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격증 시험을 볼 때에는 중요한 것이 자, 오션 리플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시험에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매뉴얼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헤맨다고 한다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어디에 무슨 매뉴얼이 있는지는 포토샵을 자주 접하면서 익혀두시도록 합니다.